네, 저평가주를 잡아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유호성 교수 함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네, 바로바로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오늘은 아프리카 TV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듣네요, 이 종목. 예. 네, 최근에 그 악재가 계속 있었죠. 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악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가와 실적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주가는 빠지면서 이제 저평가 상태로 좀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하면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아프리카 TV라는 그런 그 생방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라이브 소셜 미디어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사실은 주식도 이제 아프리카 TV 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제재가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 또 아프리카 TV에서 곽강받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건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방송을 또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하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를 알려면 아프리카 TV 가야겠네요. 아프리카 TV가 먹방을 좀 먼저 시작을 한 그런 네,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MBC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죠. 네, 계속적으로 뭐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 서비스 쪽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매출을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궁금한데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요즘에는 광고 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별풍선 그 수수료와 거의 일치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요거 수익 구조 이렇게 좀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좀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광고료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사업 다각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획일화된 그런 그 컨텐츠가 대부분 각광을 네. 좀 받고 있었는데, 광고 수입도 물론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유저가 보통 보게 되면 10대와 20대를 기준으로 유저들이 많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어쩔 수 없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남성 비중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트렌드에 좀 민감했던 10대와 20대들이 그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왜냐면 보통 보게 되면은요, 거의 그 게임 방송들이 좀 이슈가 좀 많이 됐기 대부분이죠.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는 해드리고는 있지만,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뭐 30대 층도 여전히 좀 수요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령별로 하면은 좀 적죠.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게임을 했던 BJ들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유튜브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요? 예.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2위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시장을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도 이제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를 계속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확고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간 그 사용자 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이제 데일리로 100만 유저가 계속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앱을 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간으로는 한 20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사용 시간 역시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꾸준하게 긴데요. 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하면 사실은 앞으로 트렌드 쪽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규제적인 측면이 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악재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은 별풍선에 대한 아이템이 얼마나 많이 그동안 팔렸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줄어드느냐에 대한 네. 부분이 이제 악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국감 때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제 한도를 원래는 50만 원으로 좀 한도를 좀
축소시키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매출 한 10% 정도? 그 정도 이제 하락하는 거라서 매출에 사실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그 국감에서 10% 100만 원으로 좀 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정도 올렸거든요. 아, 제한을. 이게 어떻게 일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예전에 네. 별풍선을 최대 이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 별풍선을 이제 하루에 한 100만 원까지밖에 네네. 제한을 좀 아니, 걸어두는. 별풍선은 뭐 1,000만 원 써본 적이 있어야지 제가 알죠. 100만 원도 안 써봤는데. 그렇죠. 근데 100원도 안 써봤는데. 해외 쪽에서는 네. 사실은 그 별풍선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기에 별풍선이지, 네. 이런 그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제한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오해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였는데, 이게 작년 그 하반기 국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규제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BJ 그 뜨는 BJ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유명한 BJ가 네. 이제 전체 매출의 10명 매출인데 이 비중이 3%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별풍선의 그 가격을, 그러니까 제한을 좀 둔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로 얘기를 한다면 한 16,000원 최저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악재들이 거의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컨센서스를 애널리스트가 보수적으로 좀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의 차이가 아마 주가를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e스포츠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라든가 LOL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그 BJ들이 역할을 좀 많이 했다라고 좀 생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공식 리그를 이제 곧 개최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를 통해서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 대부분 NC소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적으로 넥슨이겠죠.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지금 중소형 개발사들 역시 게임들 할 수 있는 그런 그 게임에 대한 e스포츠 대회를 계속적으로 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기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 윤종신이 속해 있는 그룹. 아니 이름이 뭐죠? 미스틱. 예, 그쵸, 그쵸. 예, 미스틱이었나요? 예. 그 그룹과 같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 자회사로 이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30대를 겨냥한 콘텐츠인데, 일반적으로 경제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자기 개발, 그다음에 요즘에 또 코딩 교육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코딩 교육도 실시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는 이제 텍스트로 해갖고 어떻게 뭐 환전을 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글로서만 있는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앱을 통해서 환전하는 걸 직접 보여주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요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 쪽에서 오늘 나온 뉴스를 하나 정도 확인해 보게 되면 중국어 교육도 합니다. 바로 뜨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30대 이상 겨냥해서 이제 어떤 계속 그 교육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제 학원을 직접 가지 않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인강을 듣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네, 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1월보다는 2월 달에 아프리카 TV를 좀 가져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쪽에서 또 중계를 가능한가? 송출이 네. 가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BS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뭐 KBS 이런 쪽에서는 SBS에서 이제 IOC에서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져왔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KBS와 MBC에 이제 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또 다른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그것도 거겠죠. 경쟁도 좀 치열하겠는데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다 동영상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좀 네. 봐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프리카 TV가 가장 BJ라는 이름을 타게 떴던 게 게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e스포츠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귀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요거 한 가지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는 대화 얘기를 하고 좀 약간 그 대화식으로 노는 식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육을 한다거나 뭐 경제 주식도 별로 안 됐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런 행태가 많이 변화됐다고 보시나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어갖고요. 그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이제 열려져 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분명 어디 사이트에는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노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활발하게 홍보가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업 가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2012년부터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실은 많이 못 버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이후, 2013년 이후 매년 돈을 더 벌었어요. 사실은 EPS가 늘어난다라는 건 성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벌긴 거거든요. 벌었네요. 예. 그 작년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악재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전혀 못했다라는 반영 거죠. 못했고, 왜냐하면 네. 펀더멘탈과 센치멘탈이 충돌을 하게 되면 센치멘탈이 사실은 이깁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센치멘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센치멘탈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PBR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축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증권사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악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BR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기준으로 보는 건데 네. 2.65배에서 5.86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 먼저 적정 가치를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16,542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가 한 36,000원 정도. 그 다음에 2018년 기준으로 19,300원. 그 다음에 목표가가 42,700원 정도인데 이게 증권사 컨센서스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만 원에서 한 3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목표가를. 네. 다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보는 게 어느 정도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2018년에 PBR을 좀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갖고 두 개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뭐 심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술적 분석까지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어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야 돼요. 오늘까지. 네네. 왜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냐면 기존에 올라왔다가 저항선이 형성이 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착시 효과로 인해서 뭐 코스닥 시장이 좋아 보였던 거고 시장은 자체는 안 좋았거든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런 그 악재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16,000원대가 저가였잖아요. 네. 16,000원대가 저가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밀릴 때마다 매집을 좀 해가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탈가는 매수가가 이제 16,500원 정도였는데 16,1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점 부근이,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6년에 고점이 한 35,000원 부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은 다시 한번 2025년에 고점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여지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맞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하반기에까지 좀 지켜봐야지만 악재가 해소가 되고 성장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부터 충분히 좋은 가격일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월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오히려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나요? 사실은 네, 그 알겠습니다. 종목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평가주를 잡아라 아프리카 TV.